자, 이제 우리 후보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우 후보, 권은희 후보, 최선호 후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예. 자, 제가 차려 경례하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차려 경례. 그다음에 양손을 마주하시고 만세 자세 취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만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기 이제 추첨함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고원 후보부터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 고원 후보 뽑아주세요. 10번 권은희 후보 20 몇 번이요? 22번 최선욱 후보 3번. 예, 고원 후보 10번, 권은희 후보 22번, 최선욱 후보 3번이겠습니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똑같고요. 처음이니까 가나다 순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원 후보 물 한 컵 따르시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고원 후보부터 1분 자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고원 후보 시작. 예. 예, 시계 눌러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산구을 예비후보 고원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고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한 이래 학자, 사회운동가, 정치전략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2번의 투옥 생활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인이지만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되어 온 사람입니다. 저는 개혁지정의 이론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야권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 중심 경제론, 연합정치론, 반특권론, 그리고 최근의 야권 주도 세력 교체론 등은 제가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개혁성, 소신, 참신성, 그리고 전략적 판단 능력이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 강한 야당 건설, 2세대 호남 개혁 정치의 부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쏟아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권은희 후보. 예.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은희입니다. 저는 정의를 실천하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응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상 나타났던 수사 방해와 수사의 중단 위기에 놓여서 그것을 실천으로 극복해내고 세상에 알려 국정원의 불법한 정치 개입 사실을 알려내었습니다. 이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이를 희석시키려는 정권의 부정한 정치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역할을 계속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광주의 경제적 소외와 차별의 문제에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었던 그 문제에 눈을 뜨고 우리 하남 산단의 노후된 부분을 개혁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광주 지부의 이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적 차별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열심히 활동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최선욱 후보. 자, 준비되셨으면 시계를 눌러주세요. 예.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고 제1야당의 무모함에서 그리고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가 불러온 폐해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의 차별이 점점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90%의 국민은 이 피폐해지고 벼랑 끝에 몰려서 낙망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예.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예. 공정 성장과 네.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추첨하신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원 후보부터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또 질문이 길어요. 자, 고원 후보께 드립니다. 야당의 정통성은 호남 정치 정신의 계승에 있다고 봅니다. 호남 정치의 정신과 가치 혹은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남 정치와 새 정치의 관계성,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1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호남 정치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정치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견인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호남 정치가 여러 가지 정당의 계파 패권주의 문제랄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부재 문제로 인해서 호남 정치가 많이 망가지는 또 그래서 호남 민심이 대단히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남 정치를 호남 민심을 추스리고 호남 정치가 전국 정치에 있어서 제대로 된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호남 정치가 직면한 과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권은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이 현 지역구 말고 전략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 공천은 그 자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왜 전략 공천을 필요로 하는지, 그 지역의 수요와 당이 필요로 하는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그 전략이 지역이 원하는 변화와 요구에 맞춰졌을 때 전략 공천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당의 일방적인 충족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전략 공천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당은 국민에 의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때 전략 공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선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는 문화 인프라가 많은 편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는 질문하신 대로 문화 인프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산구만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질문의 요지를 다 끝까지 못 들어가지고요. 예.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광주는 문화 인프라가 많은 편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즉 이 문화 인프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화가 따로 놀지 말고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혼연이 돼서 함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광주 국제문화영화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문화재 내지는 영화제 측에서 예. 홍보 부족,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널들 질문이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예, 김인수 패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패널들한테 질문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한이 될 뻔했는데 제가 유권자로 있는 선거구에 질문을 할 수 있는 패널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한항공단에 있는 삼성전자가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서 첫째 관계 기업들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둘째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셋째 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공동주택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는 광산구 울구에 거주하는 기업과 개인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세 분에 대한 공통 질문이고, 그리고 권은희 예비 후보님한테만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공천 면접에 통과하신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계시는데 그 이용섭 의원을 이길 수 있겠는가와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기겠는지 그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순서를 달리해서 최선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삼성전자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삼성 백색가전이 떠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또 시장님은 뭘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4,90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고 반기의 기업까지 보태면 약 2만 7천 명이 됩니다. 생산성이 17.7%나 되는 이 회사가 떠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함께 이 문제를 갖고 깊이 고민하고 그 떠난 자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은희 후보 해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베트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전의 시기를 조절하는 노력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시기를 조절하는 동안 우리 지역 경제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내서 그 법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스스로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판로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에는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물건들을 우선 구매하는 강제 조항 등을 넣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저희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동산 하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주의 혁신 도시의 인구 등을 유입시키는 노력 등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원 후보 해주시죠. 삼성전자 베트남 이전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전이 혹시 불합리한 결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베트남 이전이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수익성 논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선택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매달리는 식의 그런 어떤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더욱 문제는 삼성전자 차원에서 3년 전에 이미 이전이 결정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또 정부나 시가 뒷북치기 식의 대응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이런 어떤 성찰과 반성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협력업체 보호 대책은 정부와 시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 산업과 협력업체를 접목시키는 이런 비전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권은희 후보 30초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섭 후보와 저는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이용섭 후보는 과거에 일당 독재의 기득권을 누리다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쫓아서 지역민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그런 인물로서 지역에 대해서 예.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패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세 후보 모두 공통 질문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현재 들어선 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한전을. 그런 그 한전은 공공기관 유치 당시부터서 사실은 광주목식이었습니다. 광주목. 광주 것이에요. 전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그것이 마치 전남도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히 방치 상태에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한전 1년 예산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한전 1년 예산이요, 광주광역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1년 예산보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전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협동사업, 공동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벌리게 된다면은 한전 하나만 갖고도 우리 광주 150만 시민들이 묵고 살 수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귀를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질문입니다. 한전 활용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금배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한전 활용 대책을 지금 막 제가 질문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얼른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고원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외람되지만 늦게 출발한 관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디테일한 파악들을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전과 연관해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광주에서 창출하고자 하는 미래 신산업에 잘 연관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데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은희 후보. 예, 우리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의 상생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여파가 광주에 전혀 오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광주에 그 영향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에너지밸리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한전의 협력 업체들을 광주의 에너지밸리에 유치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전이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미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계속 강제하고, 그리고 한전과 그 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광주에서 우수한 교육과 문화의 인프라를 즐기면서 광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후 조성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욱 후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전 측으로부터 금방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와 한전 간의 연결 통로가 원활하게 돼야 되고 또 학구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와 나주 간의 교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전이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작년에 3억 달러의 수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릴랜드주와 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제가 도와주고 광주와의 연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공관위원 지금 나이가 이 의원께서 당초에 한전이 이 광주 소재로 결정된 건데 전남에 뺏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뺏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토론이 붙게 되면은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은 원래 전남 몫으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 감사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한전의 그 입지를 광주의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전남 지역으로서 광주의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그때 전남지사가 누구였나요? 사실관계 아니 나중에 토론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할 거는 광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전을 광주와 밀접한 그런 그 기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하는데 원래는 전남 지역의 것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혜영 의원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님 지금 저쪽 우리 박근혜 정부와 싸우다가 이제 모해 위정이라고 하는 또 네. 희한한 제목으로 지금 또 엄청 마음에 힘드실 거라 봅니다. 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부동산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신감을 표명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론조사가 지금 1월 말부터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발표될 때마다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격 속도로 보아서는 3월 중순이 되기 전에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 후보님 큰 주로 고 후보님도 과거에 90년대 산업행 사건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 스스로 전략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당 독재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소위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패권주의, 정당 내에 만연하고 있는 패권주의를 확실하게 극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소위 새로운 가치와 비전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신청하신 우리 박인혜 의원부터. 그 다음에 정현정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인혜 의원 하시죠. 네, 권은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전략 공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략 공천에 약간 반대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전략 이게-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전략 공천을 결정하는 기준과 전략 공천을 결정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되었는지 그 과정이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절차적 부가 설명이 그렇게 명쾌하게 찬성 반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권은희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실 수 있을 때 바로 전략공천의 혜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또 여성이라는 가산점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좀 이 전략공천을 바라보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서 그 전략공천의 혜택을 받으신 분으로서 전략공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번 그다음에 여성들이 전략공천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그 육성을 위해서 여성으로서 어떤 그 발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예,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재보궐에서 전략 공천으로 나왔을 때 전략 공천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전략 공천 자체에 대한 찬반은 옳지 않고 저 역시 그에 대해서 찬반이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전략적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그 기준이 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느냐, 그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판단이 날 것이고요. 저는 그 전략 공천의 결과 우리 지역민들의 60% 이상의 선택을 얻어서 우리 지역민의 변화를 수용하는 활동들을 계속했으며, 그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정치적 결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략 공천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현정 의원 질문하시죠. 예, 세 분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고원 예비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말은 통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당을 전제로 한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당의 창당 취지에 비추었을 때 우리 예비 후보들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입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의 통합 제안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리고 잘 봐줘도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패권주의가 여전히 더민주당 내에 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제안은 호남인의 개혁정치 열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 맞다. 다만 감사합니다. 권은희 후보.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통합 제안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공작이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살피는 민생의 정치를 펴보겠다라고 제3세력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러한 제3세력의 기치가 이제 막 출범하는 때에 본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도 않은 채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욱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명도 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제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정성장, 는 분배의 정의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은 의원, 김지희 의원 죄송합니다. 예. 짧습니다. 고은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역 활동 내용에 보면 최근까지 서울을 주요 무대로 활동해온 관계로 특별한 지역 활동 내용을 갖추기 힘들었음이라고 쓰셨거든요. 관련해서 아까 권은희 후보도 발언을 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당에서 전략공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니까 수도권으로에 대한 전략공천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이야기합니다. 예, 고은 후보요. 예. 그것이 저는 당의 승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런 어떤 맥락들이 어떤 나눠먹기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아까 시작과 반대로 최선호 후보부터 하겠는데요. 1분 이내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호 후보. 감사합니다.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권은 의원을 여러 번 뵀습니다. 하도 만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습니다. 사실 지역구로만 얘기하면은 제가 고향이고 토착민들이 한 3만 명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고은 후보님이나 권은희 의원님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를 버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은희 후보. 네, 민생의 삶안을 살피겠다는 기치를 들고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첫째는 정권 심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맞서 정의와 진실만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싸워온 정치인 저 권은희가 국민의당에서 정부, 여당의 부정한 의도와 맞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치 새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사처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일벌백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의당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주의 경제적 고통과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체면과 모양새를 버리고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치겠습니다. 셋째는 광산 지역의 춘판입니다. 광주의 심장인 무등산 정상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준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예. 고원우 후보. 광산 을지역은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험지입니다. 저는 일부러 이곳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승리해야 우리 당이 확실히 완승할 수 있고 야권 정치혁명의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의 강자인 이용섭 전 의원과 선명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전 의원을 확실히 능가할 수 있는 개혁성,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소신, 정치적 흠결로부터 자유로운 참신성을 제 무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큰 이슈에 민감하고 개혁 성향이 강한 광산의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광산을을 호남의 초점 선거구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승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저의 가치를 잘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분 후보 일어서 주시고요. 자, 권은희 후보를 중심으로 좀 모여 주십시오. 자,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손잡고 한번 만세 한번 부르실까요? 자, 차려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계속 선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